17.5절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정리 1번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한 기본 정리인데요. 우선 이와 같은 미지수의 개수가 n개로 주어지고 방정식의 개수가 m개로 주어지는 이와 같은 선형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해가 존재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모순이 없다는 얘기는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어진 이 연립방정식의 개수행렬과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의 첨가행렬 또는 확대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개수행렬과 확대행렬의 랭크가 서로 같으면 주어진 이 선형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밝힐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라고 봤는데요. 바로 A의 랭크와 A의 틸다, 우리 책에서는 이제 A 틸다가 첨가행렬을 말합니다. A 틸다의 랭크가 서로 같으면 해가 존재하거든요. 이때 이 값이 n과 같을 때 n은 뭘 나타내냐면 열의 개수를 나타내, 즉 미지수의 총개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A의 랭크와 그 첨가행렬의 랭크가 같으면 해가 존재하고, 더군다나 그 값이 n과 같으면 유일합니다 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바로 A의 랭크와 A의 틸다의 랭크가 같지만 이것이 열의 개수 n보다는 작게 나왔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A의 랭크와 A 틸다의 랭크가 서로 같지 않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정리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잘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A의 랭크와 그리고 A의 틸다는 확대행렬을 말합니다. 확대행렬 또는 첨가행렬을 말해요. A라는 행렬에다가 개수행렬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B라는 행렬을 덧붙여서 만든 행렬입니다. A의 랭크하고 A 틸다의 랭크가 만약에 같으면 이거이면 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를 먼저 쓸게요. 만약에 A의 랭크하고 A 틸다의 랭크가 같지 않으면은 이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서 배웠었죠.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이분법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일한 경우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다르면 된다는 것을 곧 살펴보고요. 해가 존재하려면 이와 같이 A의 랭크하고 A 틸다의 랭크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해가 존재하는 경우 안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바로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 가나로 나눠서 할까요? 그럼 여기를 2번으로 할게요. 크게는 이렇게 둘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해가 존재하는 경우 안에서 개수행렬의 랭크와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으면서 이것이 n은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가 유일하다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가 유일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곧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행렬의 랭크와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기는 같지만, 자, 이 값이 n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저 미지수의 개수보다 작게 나올 때요. 미지수가 만약에 5개가 있는데 랭크가 3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예요. 자, 결과적으로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은 경우에서는 유일하든 무수히 많든 간에 결국은 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이 값이 정확하게 열의 개수랑 같으면 해가 유일하고 열의 개수보다 적게 나오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곧 살펴보고요.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아예 다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랭크는 기본행렬선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행동치가 되는 두 행렬의 랭크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은 A의 랭크랑 A 틸다의 랭크가 다른 경우는 뭘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A 틸다는 A에다가 오른쪽에다가 그 맨 마지막 열에다가는 B라는 원소를 첨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A의 랭크랑 A 틸다의 랭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기본 행렬선을 적용했을 때 이 경우를 좀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A하고 A 틸다는 A에다가 그리고 B라는 오른쪽에 있는 이 B라는 벡터의 성분을 표시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쭉 계산했을 때 우리는 기본 행렬선에서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어졌던 이 행렬과 행동치가 되는 행렬의 랭크는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가 A 틸다고 점선 왼쪽에 A인데요. 이렇게 A의 랭크랑 A 틸다의 랭크가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이렇게 있었다라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다시피 맨 밑에는 이렇게 0이 나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숫자를 쓰겠습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요 행렬은 A라는 행렬하고 행동치가 되는 행렬이에요. 따라서 A의 랭크랑 이거의 랭크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모두 0으로 구성된 행을 제외한 나머지 행의 개수는 2개니까 이 행렬의 랭크는 분명히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모양을 보면 A의 랭크는 2예요. 그런데 전체 이 확대 행렬 또는 첨가 행렬의 랭크는 보다시피 여기가 0이 아니니까 보다시피 얘는 3이잖아요. A 틸다의 랭크는. 그래서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같지 않다면 당연히 여기가 열이 하나 더 많으니까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 틸다의 랭크는 A의 랭크랑 같거나 또는 A의 랭크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았으니까 여기 2가 나오고 여기 3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에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앞 시간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죠. 얘를 보고 대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뭐 2y는 이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냥 계산하기 좋게 다 0이었다고 가정해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좌변은 행렬 계산하면 x 앞에 개수 0, y 앞에 개수 0, z 앞에 개수 0이니까 좌변은 0인데 우변은 뭐예요? 3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뭐예요? 모순이죠. 결코 이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행렬의 랭크와 확대행렬의 랭크가 다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확대행렬의 랭크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항상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해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다르다면 해가 없으니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 1번은 바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우리가 확인해보는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그 해가 유일한 경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다르면 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다음같이 모양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이 등호의 좌변을 잘 보세요. 이 등호의 좌변은 다음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렬의 상등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시해보면 x1, a11, 그리고 a21, am1, 그리고 x2, 그리고 여기는 a12, a22, am2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연립방정식을 벡터 형태로 다시 표시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행렬 형태로도 표시하는 방법 배웠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건 행렬 방정식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벡터 방정식 표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결국 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B1, B2, B 여기는 M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도 A1N, A2N 이렇게 돼 있습니다. AMN이에요. 자, 이런 모양을 잘 보세요. 실제로 여기 보면 행렬의 스칼라배를 하잖아요. 행렬의 스칼라배, 그리고 자, 행렬의 상등관계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다 같아야 되니까 여기 스칼라배에서 갖다 놓고 풀면 첫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갖다 놓고 풀면은 이 두 번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방정식으로 표현하나 벡터방정식으로 표현하나 결국은 선형연립방정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증명은 이렇게 벡터방정식 형태로 표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를 잘 살펴보면 얘는 열벡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열벡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제1열 벡터 컬럼 벡터에서 C1으로 표시할게요. 책에는 C 그리고 가로 C 아래쪽에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렇게 C1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드체로 표시한 것 뿐이고요. 자, 여기는 두 번째 열 벡터 C2라 놓겠습니다. 여기는 n번째 열 벡터 CN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벡터를 이용해서 좀 더 간결하게 표시한다면 x1 C1이고 x2 C2로 표시할 수 있고 xn 그리고 c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오른쪽은 b벡터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모양을 잘 보세요. 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존재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A의 랭크와 A 틸다의 랭크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볼까요? 이 방정식이 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성립할까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자, 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으니까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x1, x2, xn 얘네들이 해거든요. 얘를 만족하는 x1, x2, xn이라는 스칼라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런 x1, x2, xn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른쪽 벡터 B는 C1부터 CN인 n개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는 분명히 이 n개의 열벡터 C1부터 CN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습니다. 즉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생성집합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 B는 결과적으로 이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집합 안의 원소가 돼요. C1, C2, CN 이렇게 돼요.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생성되는 집합 안의 원소예요. 그럼 이 말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볼까요? A의 랭크하고 A 틸다의 랭크는 같든지 다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다르다면 A 틸다의 랭크는 A 랭크에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열을 하나 더 덧붙였으니까요. 열을 하나 더 덧붙인 게 A 틸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A의 랭크랑 A 틸다의 랭크가 다르다면은 당연히 A 틸다의 랭크가 하나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B가 여기 보세요. 이 n개의 열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 안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A 틸다의 랭크가 A의 랭크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B라는 것이 자, A 틸다를 할 때는 옆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A 틸다의 모양이 A에다가 B를 더 덧붙여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B라는 벡터를. 그런데 얘를 덧붙인다 할지라도 이 B가 결국은 A의 열벡터들 얘네들이 전부 다 A의 열벡터들이거든요. 열벡터들로 다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랭크는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열벡터의 개수하고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B가 얘네들의 열벡터들로 만들어지니까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열벡터는 여기서만 구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A의 랭크랑 이 말 때문에 A 틸다의 랭크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했더니만 A의 랭크와 A 틸다 랭크가 같았군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도 보여야 되죠. A의 랭크와 A 틸다 랭크가 같다면 과연 해가 존재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도록 하죠. A의 랭크와
A tilda의 랭크가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A의 랭크랑 A tilda의 랭크가 같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이 B가 독립이 되는 벡터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독립이었으면은 당연히 A 랭크보다 A tilda의 랭크가 하나 더 많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로부터 그러면 B는 결코 A의 열벡터들하고 독립이 아니에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A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돼줘야만 합니다. B는 A의 열벡터들로 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돼요.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B는 열벡터들 아까 C1, C2 이렇게 놨었잖아요. CN. 그들의 1차 결합으로 다시 표시가 돼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어떤 값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알파1, 알파2, 알파N 이런 꼴로 표시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방금 전에 했던 요걸 스타식이라 놓겠습니다. 이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결국 이제 B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원래 방정식으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 B가 다시 그 열벡터들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는 투스타식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식을 다시 쓴 거에 불과하니까 얘랑은 동치예요. 근데 우리는 열벡터들이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럼 얘랑 같은 B잖아요. 그리고 이 B가 똑같이 1차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이제 개수를 비교해 보세요.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 알파1이 곧 x1이었구나. 알파2가 x2였구나. 그리고 알파n이 xn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건 뭐겠어요? 해가 구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다 구해졌어요.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존재성에 대해서는 증명이 됐습니다. 보다시피 개수행렬의 랭크랑 첨가행렬의 랭크가 같으면 결과적으로 해가 존재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유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B번이에요. 이 B번에 보면은 선형 연립 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은 개수를 가져야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A의 랭크랑 첨가행렬의 랭크가 같고 그 값이 n과 같으면은 해가 유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A의 랭크랑 그리고 첨가행렬의 랭크가 같고 이 값이 n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유일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을 증명합니다. A의 랭크랑 그리고 A tilda의 랭크가 같고 이 값이 n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A의 랭크랑 A tilda의 랭크가 같고 그것이 n이라는 얘기는 A의 1차 독립이 되는 열벡터의 개수는 정확하게 n개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 tilda의 랭크도 같으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B는 A의 1차 독립이 되는 n개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은 이미 해가 존재하는데 그 해가 존재한다는 건 얘로부터 이미 증명이 끝났잖아요. 얘하고 요 말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은 증명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뭐만 증명하면 되냐면 유일할까요? 라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유일성을 보일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정했을 때 해가 유일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록 이렇게는 됐지만 해가 유일하지 않아요라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유일하지 않다라고 가정해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 유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유일한 거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는 또 다른 해가 하나 더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것이라 하고 이제 조금 전에 여기다 했던 스타식이 있었죠. 스타식 이외에 또 다른 해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B가 즉 X1 아까는 이게 있었잖아요. 스타식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자, 플러스 X2 C2 XN CN 이외에 또 다른 해가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해를 y1이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하나가 더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즉 x1부터 xn도 해가 되는데 y1부터 yn도 해가 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좌변이 같으니까 당연히 우변끼리 같아야 되죠.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모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모아보면은 이제 벡터 그리고 벡터가 있고요. 행렬의 상등관계로부터 자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한쪽으로 다 모은 거예요. x2-y2 c2 그리고 한쪽으로 모으니까 xn-yn 그리고 cn 이렇게 되고 자 둘을 같이 놓고 풀고 한쪽으로 넘겼으니까 우변은 제로 벡터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다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1차 독립이잖아요. 랭크가 n이라는 얘기는 n개의 열벡터가 1차 독립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n개의 열벡터가 1차 독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1차 독립이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독립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1차 결합한 걸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 그럴 때만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의 정의로부터 앞에 개수가 다 0밖에 나올 게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x1과 y1은 같은 값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1과 y1은 같은 말이고 같은 값이고 x2하고 y2도 같은 값이고 xn과 yn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또 다른 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같은 해가 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곧 유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A의 랭크랑 확대기 랭크 같으면 일단 해가 존재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n이 된다면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일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가 더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미 어떤 또 다른 해가 있었다라고 보고 비교해 봤는데 독립의 랭크가 n이란 말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독립이니까 앞에 개수 0밖에 없어서 결국은 어떤 y1, y2, yn을 선택하더라도 여기 뭐 그 다음에는 뭐 z1, z2, zn 이런 식으로 선택하더라도 원래 주어졌던 해 x1, x2, xn하고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가 유일합니다. 자 이제 요 유일성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게 다 같았을 때는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같지만 열의 개수보다 작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B번을 했으니까 C번을 하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를 다뤄보려고 해요. 요 밑에는 나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C번을 볼게요. A의 랭크랑 그리고 A 틸다의 랭크가 같은데 이것이 R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나 N보다는 작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곧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열벡터 개수가 R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로부터 A의 1차 독립이 되는 R개의 벡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개의 열벡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벡터가 독립인지는 뭐 문제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뭐 처음부터 계속 R개가 독립이었을지 아니면 한 칸 건너뛰고 두 번째, 뭐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칸 건너뛰면서 R개가 독립이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랭크가 R이었다는 얘기로부터 그러면 이 안에는 1차 독립이 되는 열벡터는 최대 R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재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열을 해서 1차 독립이 되는 R개의 열벡터를 생각하는데 그 R개의 열벡터를 우리가 C1 hat 우리 책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열해서 순서대로 다시 나열합니다. C2 hat 그리고 쭉 가서 C R hat 이렇게 되고요.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한 것들은 다 1차 독립이 되는 해들이에요. X1, X2 그리고 XR이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독립이 된 해들을 앞서 이거 벡터로 표시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했었잖아요. 즉 얘네들은
x1, c1, x2, c2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햇을 붙여야 되겠군요.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겠네요. 그리고 xn, cn 이퀄 b라 놨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 것이 C1 해시 되고 어느 것이 C2 해시 되고 어느 것이 CR 해시 되는지 몰라도 1차 독립이 되는 것이 알기가 있어요. 적당하게 배열해서 앞에서부터 쓴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XR 플러스 1 햇 그리고 자, 여긴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그냥 하얀색 분필로 CR 플러스 1 햇 이렇게 돼서 다시 XN 햇 전체가 열의 개수가 n개가 있었으니까요. CN 햇 이것이 이퀄 P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독립은 얘네들끼리만 독립이 됩니다. 얘네들끼리만 1차 독립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예요? 라고 한다면 그 얘네들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들 모두는 각각 C1 햇과 C2 햇 그리고 CR 햇의 1차 결합으로 이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집니다.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을 다시 한번 잘 해볼까요? C1 햇 그리고 색깔로 구별하겠습니다. C1 햇 그리고 플러스 X2 햇 그리고 C2 햇이 있고요. XR 햇 그리고 CR 햇 이렇게 있는데요. 자, 얘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플러스 XR 플러스 1 햇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CR 플러스 1 햇은 결국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다른 문자를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그냥 다른 문자를 써서 표시할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1 이렇게 쓸게요. 여기도 햇을 쓸까요? 모양을 맞춰서. 자, 책의 기호랑 다르게 쓰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이제 그냥 붙이기 편한 기호를 써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C1 햇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리고 얘네들도 R 햇 그리고 R 햇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요건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요. 요거 하나를 다시 쓴 것 뿐입니다. 얘네들이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요. 같은 방법으로 옆에도 있고 계속 있겠죠. 이들을 계속해요. 계속해서 맨 마지막에 얘를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거 CN 햇도 결국 얘네들이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XN 햇이 있어요. XN 햇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표시했었으니까 얘네들은 앞에 개수가 또 뭘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베타라 쓸게요. 중간에 이제 안 썼으니까 그냥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베타1 햇 그리고 C1 햇 이런 식으로 이 맨 마지막도 얘네들이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베타 그리고 R 햇 그리고 CR 햇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표현된 거고 중간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퀄 얘가 B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시 재배열을 합니다. 여기 C1 햇, C1 햇, C1 햇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시 재배열해서 묶으면 X1 햇 그리고 XR 플러스 1 햇 알파1 햇 그리고 쭉 가서 XN 햇 베타1 햇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C1 햇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맨 마지막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맨 마지막만 다시 써보면은 XR 햇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전개하면은 XR 플러스 1 햇 알파 R 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도 쭉 가서 맨 마지막을 전개하니까 XN 햇 그리고 베타 R 햇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CR 햇 이렇게 되고 이 값이 이퀄 B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볼까요? 결과적으로 R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 B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를 잘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개수들이 있잖아요. 이 개수들은
그때그때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알파1, 알파2, 알파 R, 여기도 베타1, 베타2, 베타 R로 다시 구별한 것 뿐이에요. 이 1차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벡터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나올 수 있는 게 유일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을 재배했을 때 요 앞에 개수는 딱 고정적으로 나타나겠죠. 얘네들 앞에 이제 개수들은 왜냐면 얘네들이 x1 햇, x2 햇이 만약에 얘가 x1 햇이었다면 x2가 x1 햇이 되고요. 얘가 x2 햇이었다면 얘가 xn이 x2 햇이 돼요. 하지만 나머지는 1차 결합이니까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시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결정된다는 것을 이 문장을 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임의의 값을 할당할 수 있는 n-r개의 미지수로 나머지의 미지수를 표현함으로써 모든 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유일하지 않게 돼요.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해가 유일하지 않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해가 무수히 많지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같지 않으면서 여러 개수보다 작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틸다를 갖고 설명할게요. 자, 이제 행동치가 되는 행렬에 대해서 랭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알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1, 여기가 2, 3, 그 다음에 여기가 4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0, 1, 그리고 2, 그리고 여기가 5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런 모양을 잘 보세요. 이 모양을 잘 보면은 개수행렬의 랭크가 2예요. 확대행렬의 랭크도 2죠. 개수행렬의 랭크가 확대행렬의 랭크랑 같으면서 그것이 2지만은 열의 개수가 3개잖아요. 3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얘를 보고 대응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봐요. 행렬 풀어보면 x 플러스 2, y 플러스 3z 이퀄 4가 되고 그리고 y 플러스 2z 이퀄 5가 되죠.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얘는 문자가 2개고 방정식이 하나예요. 그래서 2개의 문자 중에 어느 하나를 결정을 해야만이 나머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식에서 z를 알파라 놔봐요. z를 알파라 하면 그럼 넘기면 y는 이퀄 5-2z 대신 알파니까 이거잖아요. 여기서 알파는 임의 실수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y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파 0이면 y가 5, 알파 1이면 y가 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를 여기다 또 대입하니까 z는 알파이고 y도 알파로 표시가 되니까 x도 알파로 표시가 돼요. 따라서 알파의 선택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선택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로 써서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놓고 본다면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지만 여러 개수보다 작으면 언제나 맨 밑에 있는 방정식에서 우리가 역대입을 할 때 보다시피 문자의 개수가 방정식 개수보다 항상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열의 개수가 3개인데 랭크가 2가 되니까 3에서 2 빼면 1이죠. 그러니까 3-2개에 그러니까 1이죠. 3-2니까 1 이렇게 요만큼의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자유롭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유변수의 개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변수 개수고 이걸로 표현되는 나머지 문자를 기본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변수가 알파를 자유변수로 놓으니까 나머지 문자들을 전부 다 이 자유변수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r개는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의 총 개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하고 r이 만약에 같으면 0,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유일하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해가 유일하다는 얘기인데 n-r이 0보다 큰 어떤 값이 나왔다는 순간에 그럼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개수가 n-r개만큼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n-r개만큼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열을 하나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일일이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같죠. 그러나 이번에는 랭크는 2인데 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까는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게 Z라는 문자 하나밖에 없었죠. 3-2가 1이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얘를 보고 대원의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면은 x 플러스 2, y 플러스 3z 플러스 4w 이퀄 1이고 마찬가지로 행렬 풀어보면 y 플러스 2z 플러스 3w 이퀄 2가 돼요.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맨 밑에 방정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3개나 있잖아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가 2개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식에서 맨 밑에 있는 식에서 z를 알파로 놓고 그리고 w를 베타로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놓는 순간에 y는 넘기면 2-2알파 마이너스 3베타가 되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 두 문자의 선택에 따라서 y가 제각각 달라지고 얘를 여기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x도 알파와 베타로 표시가 돼요. 따라서 이런 알파와 베타는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자유롭게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열의 개수는 4개인데 랭크가 2가 됐었죠. n-r이라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 숫자가 바로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의 개수예요. 이만큼의 미지수의 개수로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같지만 열의 개수보다 작게 나온다면 n-r개만큼의 미지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한다면 이게 전체가 n개잖아요. 이게 전체가 n개인데 전체 n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기가 r개잖아요. 그러니까 n-r개 이만큼이죠. 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다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있는 얘네들이 결정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게 되기 때문에 n-1개만큼의 미지수로 나머지 해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게 돼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되면 그 해를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n-r개만큼의 문자를 다른 이미 어떤 실수값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파 베타를 놔도 되고 t1, t2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놓고 그 문자로 즉 n-r개의 문자들로 나머지 문자들을 다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문자를 자유변수, 이거로 표현되는 x하고 y는 기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의 개수는 총 변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총 변수의 개수가 4개인데 x, y, z, w 그 중에서 자유변수가 2개가 있었죠. z하고 w. 그럼 x하고 y는 기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도 알아두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정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다르면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2번에다 썼던 거고요. 그리고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같으면 해가 항상 존재합니다. 1번의 경우였고요. 다시 가하고 나로 나눴었죠.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같고 그것이 열의 개수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유일한 해를 갖는다. 단 하나의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같지만 열의 개수보다 작게 되면은 바로 그 랭크 R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n-r개만큼의 자유변수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가 생겨서 나머지 변수들을 이 자유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유변수에 의해서 표현된 나머지 변수를 기본 변수로 한다는 것도 알아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정리 1번의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